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유우파의 뭐 유튜브라든가 기독교 단체라든가 혹은 시민단체에서 아주 한동훈이를 좌파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윤석열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하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존재 이유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다. 내가 조금 행패 부리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가 조금 올라가면은 내가 조금 당신네들하고 우호적으로 내가 힘을 써주면은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본심적으로 투표가 좌파로 가진 않아요. 좌파로 가진 않으니까 어느 때 이제 이거를 하냐면 지금처럼 선거가 2달 남았잖아요. 한 달간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뭐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지율이 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뭐 조금 이렇게 내가 지지를 한다 이러면은 선거 때가 되면 이제 표가 결집을 하잖아요. 저절로 결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던 없었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봐라, 내 실력이 이렇다, 이런 허장성세를 부리는 겁니다. 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앞선거에서 자기 단체를 조금 후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달라든가, 개인적으로 공을 많이, 펜앤마이크라든가 이런 많이 있잖아요. 자유우파 유튜브들, 방송국도 있고. 그런 데 있던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노총, 노총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한 사람 정도는 비례대표 하나, 아니면 노동부 장관 같은 거를 서로 바탈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오래된 그 시민단체들, 그러나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그 민주주의라 하는 거는 시민들의 하위 상달, 밑에 의견이 올라가고 거기에 그런 게 있어야만이 국정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걸 정당한 절차가 안 되고 자기들이 실력이 미미하니까 그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적에 그 행패의 한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자유우파의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조중동이라 그러는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정도를 예를 들면은 지금 시민단체들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아요. 지금 좀 맹비난을 합니다. 지금 총선이 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상대 진영을 굉장히 조금 우호적으로 해줘요. 표시 안 나게 이게 심정적으로 이래. 언론을 오래 했으니까 그거 데이터가 금방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름으로. 각 언론 기관을 10년, 20년 다니면은 용어를 어떻게 쓰면은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싹 지지율이 오르고 내려간다는 거를 몸으로 익혀 나온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쯤, 제가 관찰할 이때쯤 되면은 지지율을,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 29% 나온다잖아요. 차상 최하로 더 내려간다고. 그게 자유우파 언론들이 이때까지 해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나 이거 목격은 안 했는데 내가 언론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날 지나고 4월 10일이 선거니까 3월 한 10일까지 계속 아주 나쁜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큰일 났다. 자유우파가 막 지금 위태롭다. 바람 앞에 등불이다. 막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국정 운영을 바꿔야 된다. 뭐 온갖 소리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을 쭉 한평생을 봐오면서 그러면서 서로 뭐 뒷돈이 오가는지 무슨 청탁을 주고받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나중에 국회의원을 편집국장을 국회의원 시켜준다 하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가 출연할 때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꼭 그때는 요즘은 아니지만 편집국장들이 전국구라든가 국회의원을 해요. 조선일보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뭐 동아일보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이제 논설위원이라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쯤 되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막 강렬하게 비난을 하고 막 이게 진짜 막 이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막 이러다가 뭐 어쩌지 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면은 그거 자기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래가지고 한 3월 10일쯤 되면 한 달쯤 되면은 분위기를 싹 바꾸면서 자기가 이제 좌파가 되면 좀 불리하고 이러니까 선천적으로 좌파로 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DNA가 그 사람들 DNA가 좌파로는 뭔가요? 그 신문의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한겨레가 우파로 못 오는 것처럼 그 만들 때 좌파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 조선일보 3월 한 10일 한 달쯤 남으면은 막 이래 분위기를 자유우파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보이는 거야. 봐라. 자기들이 이래 우호적으로 해주면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이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 선거는 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언론의 기술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대강의 오래 살아왔던 경험으로 대강 80%는 맞거든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 하면은 비는 안 오더라도 날씨가 아주 흐린다든가 뭐 그런 오늘 안 오더라도 내일 온다든가 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대강의 그 어떤 그 어바웃이라 그럽니까 이게 그 어림치는 짐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선거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데다가 또 현장에서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은 만약 좌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옛날에 구로 그 투표소에서 그 사람이 둘이나 죽고 그랬잖아요. 경찰이 그거를 싣고 가려는데 부정선거라고 현장 보존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지키다가 옥상에서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심스러운 건데 재판까지 안 했잖아요. 그 헌법 위반이에요. 그 전부 다 감옥에 이어야 됩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6개월 내로 그 판결을 내게 돼 있거든요. 4년이나 끌었어요. 다 끝난 거야. 그거 전부 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그때쯤 되면 자기들이 여론조사라고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선거구 딱 놓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헌신을 할 부분은 헌신을 해요. 그럼 자기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못된 거를 우리 시민단체들이 지금 배운 거예요. 1인 방송이라든가 온갖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내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한 평생을 신문을 보고 선거 때가 되면은 조선일보 이런 걸 보면은 대강 내 나름으로 이래 해석을 합니다. 아, 지금 이렇구나. 뭐 다 맞는 건 아닌데, 그 지난 선거처럼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난 21대 선거 때 그 부정선거 170석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예상치라, 결과치라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봤거든. 한 160대 120,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주 그 예상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론들이 하는 행태를 이 시민단체들이 내 같은 놈도 눈치를 채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그런데 촉각을 세워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빠르겠어요. 지금 현재 막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고 말이야. 이 안에가 수뚝수뚝한 거야. 그러면은 지지율이 내부가 결속이 안 돼 있으니까 저런 놈한테 나라 맡기다가 되겠나 싶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자유우파들의 지금 그 한동훈이가 좌파다. 뭐 두고 봐라. 뭐 어떤 뭡니까 사랑제일교회인가 뭐 제일사랑교회인가 뭐 이거 정광훈 목사 막 한동훈이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뭐 그 사람은 어찌됐든지 내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으로 걸려드니까 안 봐요. 안 봤는데 그저께인가 우연히 보니까 그 아주 맹비난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의 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의 책략은 그렇다 이겁니다. 조금 더 자유우파들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선거가 망쳐진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수파가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잡탕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정치가 똑바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원, 그 사람들의 덕으로서 자유우파가 살아났다. 그 사람들이 그 지분을 달라고 하면서 깽판 치는 그런 거를 자유우파가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데 속지 말고 우리는 자유우파 건전한 교양 시민답게 꿋꿋이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유우파가 조금 지금 한동훈이가 기세를 올리고 2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기세가 꺾일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 그 깽판도 부리고 깽판 땡깡도 부리고 땡깡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썼어요. 땡깡이라는 건 뭐냐 우리로 말하면 자위예요. 자위. 자위가 아니고 자해. 자기들이 자기 몸을 막 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일종의 협박이에요. 막 죽는다 아니면은 나는 니 죽고 내 살기 니 죽고 내 살기다 뭐 이런 속된 말로 그런 거를 지금 자해를 하면서 너희들도 죽인다 뭐 이런 거였지. 왜냐하면은 시민단체들이거나 어떤 그런 유튜브들이 큰 힘은 없잖아요. 나는 뭐 감옥 가더라도 너희 죽인다 예를 들면은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자유우파가 조금 기선을 잡았잖아요. 기선을 잡다 보니까 이제 자유우파가 팍 올라가니까 이거를 탁 치올리 주지를 안 하고 이제 이게 자기 실력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한 2월 10일 지나가지고 2월 한 20일부터 설날 지난부터 설날 민심이 안 좋다. 한동훈이의 인기는 있지만 표를 연결되지 않는다. 윤석열의 국정에 부정이 훨씬 더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월 한 20일쯤 되면은 언론들이 막 들고 일라고 자유우파들이 막 깽판을 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좌파까지 하면은 2월 말쯤에는 조금 위기의식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가 볼 적에는 역사적인 방향으로 운동권 퇴진 뭐 이런 방향은 조금 국정 운영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뭐 좋은 슬로건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정치 개혁을 내걸고 있고 이러니까 아주 선거 운동이 무난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야당의 대표가 지금 도덕성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많이 실감하고 있어서 그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우파에게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유우파들의 깽판이라든가 좌파들의 가짜뉴스 뭐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일단은 공산좌파들을 뿌리채 드러내는데 일심단계를 하자라고. 그러면 온갖 싸움은 자유우파끼리 당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2차전으로 당을 나눠서 싸우든 뭐 어쨌든지 이번 선거만은 흔들리지 말고 공산좌파를 몰아내자. 저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또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응원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데 또 그게 뭐 내 실력을 하고 말지 하는 그런 기분이 있고 무슨 그걸 뭐라 합니까? 동양이라 그럽니까? 구걸 하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는데 그 유튜브에 그런 구독과 좋아요라는 말을 꼭 넣으라 그래서 저도 뭐 부끄럽지만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여튼 뭐 구독과 좋아요가 눌러지면은 저도 응원이 돼가지고 그 보답을 위해서라도 좀 자료도 더 찾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장비도 좀 갖춰서 좀 더 훌륭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자란 어떤 이런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